코스피 시장 닷새 연속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정이 한번 나올지 랠리를 계속 이어갈지 박정식 전문위원께서는 내일장 조정을 한번 좀 예상을 해주셨는데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께서는요. 코스피 시장 앞으로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조정을 받으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매수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코스피 즉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의 방향에 따라서 지수도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잠깐 그림을 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위에가 코스피 지수고요. 아래가 SK 하이닉스입니다. 여기다 삼성전자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거래소 시장과 움직이는 부분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죠.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전고점을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이 전 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삼성전자까지도 같이 진행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지수는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괜찮게 된다라면 IT 쪽 섹터 그리고 바이오 제약 쪽 섹터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느냐 아니면 나오지 않느냐 이 부분들이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 섹터보다는 사실 중소형 섹터들의 흐름들이 좀 더 양호한 그런 주가 흐름들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주도 업종 또는 이 성장주 쪽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좀 받는 그런 가지고 보는 전략이 좀 어떨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어떠한 섹터가 있느냐 이 부분들은 뭐 2차 전지 쪽 그리고 5G 뭐 IT 부품 뭐 이런 쪽이 주도를 해나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 뭐 이렇게 된다라면 뭐 금융 섹터들까지도 같이 보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시장 앞으로 좀 상승이 나올 때 어떤 업종들을 살펴보면 좋을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앞으로 시장 지수, 코스피 지수 방향성 함께 가겠지만 IT 그리고 바이오 업종, 바이오 제약 섹터 움직임에 따라서도 코스피 지수 방향이 결정이 될 것 같다고 하니까요. 함께 살피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실적이 안 좋다라는 내용들이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 거의 흔들리지 않고 있고요. 수급도 별로 변하고 있지 않은 모습인데요. 내일 시장 삼성전자의 방향성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뭐 추가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수급만 보면 뭐 외국인들 기관 뭐 4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외국 기관 쪽 같은 경우도 2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사실 이게 차트상 보게 된다라면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고점 자리대에서 추세를 그어보게 된다라면 이미 하락 추세대를 벗어난 상황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지수가 삼성전자로 인해서 급반등이 나아졌었고 한 차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SK 하이닉스는 못 넘어갔거든요. 이 고점 자리대를. 근데 이 못 넘어간 이유가 어닝스 쇼크 수준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실적 예비치가 발표가 될 겁니다. 이미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미친 듯이 사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본다라면 이미 1분기 어닝 시즌인 것보다는 차후에 뭐 하반기라든가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하반기에 돌아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움직임이 좀 나온다. 그렇게 된다라면 고점 돌파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정재훈 전문위원의 의견 함께 하셨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잠시 뒤에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금융주 관심을 가져보자 지수에 따라서 라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금융주 대표적으로 어떤 거 좀 보면 좋을까요? 뭐 금융주를 보게 되면 뭐 은행이 있고 증권이 있고 보험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웃기게 생겼나요? 아니요. 얼마 전에 NH투자증권 좀 살펴보자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NH투자증권하고요. 한국금융지주 뭐 이쪽이 좀 제일 나을 것 같고요. 박정식 전문위원이 저기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따돌리는 거 아닙니다. 일단 NH투자증권하고요. 저는 한국금융지주가 그럼 제일 나을 것 같고요.
보험 쪽이나 은행, 증권 이렇게 세 개 중에 따져보게 된다라면 저는 당연 증권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게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권업종 쪽으로 좀 매기를 쏠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중에서도 NH투자증권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두 가지 종목 계속해서 발언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박정식 전문위원께서는 그렇다면은 코스피 시장 내일장 조정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세하게 좀 코스피 시장 4월 시장이 어떤 흐름이 이어갈지 큰 그림을 한번 저희 그려볼까요? 네, 일단은 수급적으로는 살짝 조정력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이제 핵심 이슈는 오늘 무엇이 있습니까?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발표를 만약에 오늘 새벽에 하게 된다면 아니, 내일 새벽이죠.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갑자기 또 미증시가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증시 그냥 또 따라서 올라가는 그러한 흐름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시장 흐름에 따라서 추가 상승력이냐 아니면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내일 흐름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살짝 눌리는 종목들도 그냥 다 홀딩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일 시장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내일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하면은 조금 이제 차익 실현 좀 해도 되는 것이고 내일 시장이 갑자기 또 훅 또 올라가면 그대로 또 홀딩을 하면서 끌고 가는 그러한 전략을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내일 시장 또 훅 올라가면서 코스피가 한 2222선을 넘기고 만약에 코스닥도 762선을 넘기면은 그대로 2월달 정고 돌파를 넘어서는 또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시장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네. 또 만약에 상승이 지속된다라고 치면 지금 현재 어떠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냐면요. 그동안에 코스닥을 제약바이오가 이끌었다면 대다수의 종목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IT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 다 그런 쪽에 종목이 수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게 오밀조밀하게 형성돼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러한 종목들이 상승력이 나오면서 시가총액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여기서 증시가 상승력이 나온다면 그런 소형주들이 중형주가 되고 중형주가 대형주가 되는 이러한 좀 순환 구조가 IT나 반도체 쪽에서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단순히 5G 시대에 들어갔다고 해서 통신 장비 관련 주들을 좀 노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많이 하시겠는데 네. 통신 장비 관련 주들은 이미 엄청나게 부각을 받아서 고평가 구간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통신 장비를 노리기보다는 차라리 홈 네트워크, 사물 인터넷, 뭐 핀테크 이런 자율주행, 5G를 이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좀 다각화된 섹터를 좀 노려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까지 이쪽에서는 그렇게 시장에 강력하게 부각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눈을 넓혀서 좀 포괄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시장 또 금요일이네요. 하필이면 내일장 움직임에 따라서 다음 주 시장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미중 무역 협상 결과에도 주목을 하시면서 국내 증시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IT 반도체 업종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5G 관련주들보다는 이미 좀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5G를 이용한 사물 인터넷 쪽 관련 주까지도 좀 관심을 넓게 가져보자라고 하니까요.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사물인터넷 종목 살펴볼 만한 종목 없을까요? 이거는 또 좀 저는 개인적으로 코콤이라는 종목을 좀 좋아합니다. 최근에 조금 매집력도 잘 돼 있는 것 같고 네. 일단 재무 구조도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자기 자산 가치 대비 그렇게 고평가돼 있지도 않아서 코콤이라는 종목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앵커님 때문에 어쩌다가 또 관심주를 또 언급하게 되네요. 자, 박정식 전문위원님. 네. 그러면은 지금 5G 시대가 개막을 했습니다. 통신 장비주들 중에 제가 볼 땐 대표적으로 몇 가지 종목 선별을 해오셨을 것 같은데
맞나요, 전문위원님? 제가 또 찝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공개 좀 해주세요. 너무 잘 찍어주세요. 아니 왜냐면 오늘 무료 방송도 네. 없으시니까 네. 지금 저희 방송에서 좀 특별하게 아. 좀 공개를 해주시죠. 그렇죠, 뭐. 네. 근데 이 통신 장비 주들이 네. 조금 많이 상승력이 나왔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엄청나게 다 부각을 받았어요. 네. 저 KMW도 엄청나게 고평가고요. 지금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네. 제가 아까 좀 최근에 좀 급등력이 나왔지만 좀 급등력에 나온 거에 비해 자산 가치 대비 좀 덜 올라간 게 있어요. 어떤 뭘까요? 종목이죠? 서진 시스템. 예. 한때는 엄청 잘 갔었던 종목이잖아요. 그랬나요? 어쨌든 네, 최근에 좀 지지부진합니다. 근데 횡보하다가 최근에 급등력이 한번 탁 나왔어요. 예, 그런 그 살짝 오늘 좀 살짝 한 1, 2% 정도 조정을 받고 근데 이 종목이 상당히 재무 구조도 우량하고 자기 자산 가치 대비 덜 부각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조정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정도 재무 구조의 5G 시대가 개막이 됐다면 이대로 시세는 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노리신다면 서진 시스템. 자, 네. 알겠습니다. 한 종목인가요, 전문위원님? 그럼요. 한 종목만 찍어줘도 어마어마한 거고. 그리고 네. 어차피 다양한 종목 찍어줘봤자 여러분들이 다 매수도 못합니다. 그죠? 한 종목만 찍어드리면 되지. 그리고 다양한 것들 벌써 정재훈 전문위원님이 다 언급했잖아요. 그죠? 그쵸? 이따가 방송 때도 다 언급을 할 거고 한 종목만 찍어주면 되지. 알겠습니다. 네, 지금 화나셨어요. 제가 자꾸 여쭤봐가지고 보니까 서진 시스템 5G 관련주 중에 우량한 기업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서진 시스템 어제 보니까 상당한 장대양봉 그리면서 이제 어제 마감이 됐어요. 약간 조정 시에 접근하자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께서는 내일장에 또 막상 바로 네. 담으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그냥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게 내일- 보고 있고. 내일 담는 건 어떤가요? 내일이요? 네. 서진 시스템을 좀 잠깐 보면서 네. 좀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차트를 켜주시죠. 네, 잠시만 네. 서진 시스템을 좀 보게 네. 된다라면 서진 시스템 일단은요. 오늘 종가부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넘게 오늘은 조정이 좀 나왔네요. 어제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21,700원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약간 조정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2만 원 선에서 접근하는 건 어떨까요? 2만 원 밑에서 잡아야 되는 걸까요? 네, PD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2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예 이러면서 대답을 하고 있고. 근데 차트를 보면요, 사상 최고가예요. 사실 사상 최고가라는 얘기는 그 위에 매물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서진 시스템 상당히 실적 좋아요. 18년도에도 좋았고 19년도에도 나름대로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박정식 전문위원이 종목을 되게 잘 봐요. 2020년에 584억대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고 18년 대비해서 19년도도 20%, 30% 이상 성장할 걸로 보여지는데 주가에 대한 수준은 제일 좀 그래도 좀 싸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2017년도 9월 달에 형성이 됐던 게 네. 고점이 형성이 됐던 이 자리대가 약 한 21,000원대예요. 근데 21,000원 자리대, 즉 전고점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자리대에서 이하로 밀리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21,000원 자리대에서 뭐 한 2만 원 정도대, 뭐 요 자리대에서만 매수 기회가 주어진다라면 저는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의견을 박정식 전문위원께 물어보면 어떻게 나올까 한번 대답을 좀 들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찝어드린 거는 매년 매출액이 급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5년 777억, 그 다음에 1659억, 그리고 2379억, 2018년에는 3246억입니다. 그럼 2019년에도 증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자산 가치가 2,169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3,928억이에요. 다른 통신주들에 비해 자기 자산 가치 대비 그렇게 높게 평가받지 않고 있는 기업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상당히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후행 스팬이 좀 살아나고 균형 가격도 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린다면 까먹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쩌다 보니까 또 이런 종목을 자꾸 추천주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관심주죠. 네. 죄송합니다. 관심주로 언급을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어찌됐든 이번 기회에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 좋은 결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